(13일) 월요일입니다. 수시로 시간만 또 장소만 바뀌면 말을 바꾸는 사람이 하나 있죠. 이 대장동 특검, 이재명은 처음에 절대 반대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조건부 특검 받아들이겠다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하겠다 하더니 또 다른 거 끄집어내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뭐 등등 뭐 이런 게 또 쭉쭉 올라오더니, 그러나 민주당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합의하자 협의하자 하고 이 야당에서 얘기해도 일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로만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조건 없이 특검하겠다 또 그러더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윤호중에게 지시해라, 민주당에 지시해라 하고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그 다음엔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대장동 특검, 자, 언제까지 말로만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 도입을 놓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인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 하나는 아주 번질번질 기름이 번질번질 끼어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에 윤 후보는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게 언제냐? 180석 당에서 빨리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말장난 그만해, 빨리 하자 하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가 상대방을 공격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자신이 특검 도입에 더 적극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대장동 게이트에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의식한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퇴임 압박 등 대장동 윗선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혔는데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건 묘하죠. 이 정권 들어서 말이죠. 이 사망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부 회동이라든가 특검 논의를 위한 실질적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두 후보 발언에도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 도입을 놓고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다가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조건부 수용 방침 밝힌 이후에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특검에 찬성하니 하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생각됩니다. 입술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얘기를 립서비스라고 하죠. 대장동 윗선과 로비 관련 의혹들은 특검을 하지 않고서는 해소하기 어려운 겁니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들 언론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을 시작해도 수사 대상 기간, 특검 추천권 등 여야가 합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안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대로 빨리 특검을 하십시오. 말로만 특검하지 말고 실질 특검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야당이 민주당이 특검하자 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면 특검이 바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논의가 늦어진 책임을 상대방에 자꾸 떠넘긴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국민이 속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야가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을 놓고 마주 앉아서 이제 특검 토의를 해야 될 시간이 마지노선이 지금 왔습니다. 이제 그 선을 넘어가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대장동 특검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씨의 그 현란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검에 돌입하는 소위 지시, 윤 그 원내대표에게 지시를 하십시오. 대장동 특검 빨리 해라 하고 지시를 하면 공개적으로 지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 됩니다. 그러면 착착 이루어질 테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을 막 그냥 웃으면서 막 밟아댄 사람이 있죠. 망월동묘역에서, 광주에서.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 사람이 전두환 비석을 그렇게 짓밟고 밟으면서 웃으면서 조롱을 하더니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흑백 논리가 심각한 병폐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이나 안 하면 그냥 웃고 쓴웃음 웃고 넘기겠지만 흑백 논리가 심각한 병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참 억장이 확 무너집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말이죠. 특히 화면에까지 다 나왔는데 TV 화면까지 나온 사실을 흑백 논리가 심각한 병폐라느니 전두환 비석을 한참 밟아대더니 찬양을 하질 않나. 이거 도대체 이런 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 아닙니까? 자신의 전두환 경제 성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 진영 논리다 하고 오히려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전두환 전 대통령 망월동에서 비석까지 밟으면서 조롱하고 웃고 하더니 말이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정말 참 어저께 말이죠. 경북 김천 풍령 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한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편이면 다 옳고 상대 진영은 다 그러다. 오로지 흑아니면 백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두환 씨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게 100%다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뜻이 이게 뭡니까? 예? 기자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발언 중 일부만 떼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거긴 경상도니까 경상도식으로 말이 바뀌는 것 아닌가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들 숙덕숙덕 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전두환이 군부 독재이긴 하나 당시에 공을 평가할 부분도 있다면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성과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이분의 본심은 뭡니까?
그래도 말이 바뀌려면 그래도 한 1년은 지나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뭐 수시로 그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뀌고 하면 이 국민들은 헷갈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소름이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 이재명 소름이 끼친다. 그래서 소름이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두환은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 잘했다고 말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더하면 더했지, 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죠. 에. 아니 5.18을 갖다가 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두환은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다고 말한 것. 그게 뭘 잘못했냐 이겁니다. 오히려 더, 이거는 더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말 바꾸기가 일상이 돼버린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나섰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전 대통령 비서까지 밟으면서 조롱했던 그 사람이 진짜 이재명이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다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변명을 할 텐가?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시대의 궤변을 또다시 늘어 놓을 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의 전두환 발언 해명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비석밟기로 그 심각한 병폐를 몸소 공개적으로 시전하셨다. 이렇게 사돈남말하듯이 하는 게 이분 사돈남말하듯이 하는 게 이분의 매력이다. 흑백 논리라면 종전선언을 반대하면 친일파 정도는 돼야지. 이 후보 발언이 흑백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반대하면 친일파라고 하니까 이 후보 발언을 보고 졸지에 바이든까지 친일파로 만들어버렸다. 미국 바이든까지 친일파로 만들어버렸다. 누가? 이재명이가. 신랄하게 비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바꿉니다. 야,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압권입니다. 비석받고 난리를 치더니 찬양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기가 막혀서 비꼬았습니다. 이재명이가 전두환 공과 발언을 듣고 보니까 비석밟고 언제는 난리치더니 찬양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